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신동훈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성경학원 수능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해본 부분이 이거예요. 워낙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도 이제 수능반이 되게 많아졌는데, 과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맞는 수능 준비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은 이거 1, 2학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되어 있지? 라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어가 후순위로 밀린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신 때만 영어 공부하는 게 조금 습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빠른 내신 포기도 이게 좀 한 몫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대치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2학년 때부터 좀 내신이 잘 안 나오면은 빨리빨리 정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수능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어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어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일 거고,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차근차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제 1, 2학년 때 놓쳐지면은 사실 3학년 수능 영어 공부하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잡은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만큼은 수능 계속반을 진행하더라도 내신처럼 시켜주는 수능 계속반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생각에 기반한 성경학원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영어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성경학원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시와 수시의 투트랙이다라는 건데요. 시즌 1은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에요. 겨울방학 시즌 같은 경우는 수시를 하든 아니면 정시를 하든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시즌을 이제 시즌 2랑 그다음 2.5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면요.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하는 기간을 보통 이제 내신도 6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수능 계속반도 그 2달짜리 커리큘럼 6 플러스 2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시즌 2.5에도 기말고사 기간에 2달 동안 6 플러스 2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수능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1년 내내 수능 계속반이 상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신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달 동안 수업하는 것들을 압축해서 이제 보통 6 플러스 1이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내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하기 직전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2달 동안 수능 계속반에서 했던 거를 압축해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즌 3는 여름방학이어서 이제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공통적으로 이제 수능 수업을 할 거고요. 근데 시즌 4가 되면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6 플러스 1로 이제 내신 마무리하고, 자투리 2주 정도는 2달 동안 했던 수능 커리큘럼을 압축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계속반 하는 친구들은 그냥 2달 동안 수능 계속반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즌 4.5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동안 2달 동안 커리큘럼이 세팅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시즌마다 2달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계속 순환시켜가면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언제 합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학원에서 내신과 수능을 둘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영어라는 과목이 수능은 2학원, 뭐 내신은 2학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 둘 다 한 학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학생이 아직은 이제 2학년 초반이어서 내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민하면서 이제 전환의 용이성이 되게 높다라는 점이 성경학원의 장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 심화반 같은 경우는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좀 기본을 다져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저렇게 진행되는데,
사실 이렇게 큰 그림을 펼쳐놓기보다는 조금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다른 수능 영어 강사보다 제가 유달리 특히 이제 영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학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동안에 SK복화 어원편과 SK복화 주제편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교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봤더니 1년 동안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었던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책 이름이 도파민 인류를 위한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었던 수업의 내용이 고스란히 이 책에 있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은 저는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를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고민했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실제 영어 시험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보통 단어가 조금 어려우면 이게 출제자가 각주를 줘요. 각주로 그 단어 뜻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resonate란 단어가 나왔는데 공명하다 그리고 공명 괄호 열고 한자에 써놨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명하다라는 뜻을 알까요? 그리고 두 번째 sentient, 지각력이 있는 애들이 지각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preemptive란 단어가 나오는데 선제의, 이제 선제 없고 튀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어 선지도 재밌었는데 공유와 공조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공조 가치 아니?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어 선생님이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들이 한국어 어휘에 대한 학습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는 고3 수업하면서 애들이 국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혹시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께서 국어 단어 시험 보는 선생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어 시험을 거의 안 보고 어떤 애 갑자기 우리 선생님 단어 시험 보는데요 하면서 손드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지찬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강지찬 선생님이 성경학원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영어 한국어 단어부터 아이들이 많이 학습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가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좀 영어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nvolvement란 단어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 보시면 involve 참여하다 이렇게 1대1로 뜻을 대응시켜서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단어가 실제로 작년 수능에 나왔을 때 어떤 뜻이었냐면요. 몰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 그럼 involvement는 첫 번째 뜻은 참여고 두 번째 뜻은 몰입이네요. 그럼 뜻이 두 개네요. 두 개를 외우라는 건가요? 구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냉정하게 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에서 in이라는 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참여하다 참석하다 괜찮으시죠? 근데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을 때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거 스토리 안에 몰입하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사실 한국어, 영어 단어 1대1로 막 이렇게 대응해서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뉘앙스를 함께 말로 풀어서 아니면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단어 뜻 외우는 거에 익숙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delicate이란 단어가 있어요. 섬세한. 근데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delicat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도자기는 섬세하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필살기를 날려요.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아마 영영사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delicate이란 단어도 한국어로 섬세한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저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뉘앙스가 이런 느낌이에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깨지기 쉬운?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자기가 delicate하다라는 것은 도자기가 와장창창 깨지기 쉽다 이런 뉘앙스가 그려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delicate, 섬세한 이렇게 외우고 있다라는 거죠. realization, 저 이거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녀요. realization 뜻이 뭐야? 그럼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뜯어 설명을 해보면 real이라는 게 실제잖아요. realize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실제가 되는 거니까 뭔가 실현이라는 뉘앙스도 있는데 학생들이
단어가 이제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런 뉘앙스 같은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SK 복화 책을 2학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교재가 특이점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단어책 하면 되게 포켓북처럼 작게 나오는데 이 책형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가끔 이제 부모님들께서 단어책이 쉬워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단어책의 가치를 이제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단어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 뜻이 나와 있고 예문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서술체로 이 단어에 대한 뭔가 팁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캐피탈의 어는 머리를 뜻한다 이러면서 쫙 주렁주렁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재는 핵심이 단어 뜻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예문도 보고 그다음 단어의 뭔가 유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뜻을 확장시키는 이런 의도의 교재인 거지 이걸 이제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단어 뜻만 외우는 것은 조금 활용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재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고3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예문, 그 다음에 유래까지도 학습시킬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쓰는 SK복화 주제편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학습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편해요. 얘들아 요즘은 수능에서 단어가 1번 뜻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뜻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 2번, 3번, 4번 뜻도 좀 외워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네 하고 안 외워요. 그러면 뭔가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어 시험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employee란 단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고용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employee 괄호 열고 숫자 2 준 다음에 고용하다라는 뜻을 일부러 줘버려요. 주면 학생들이 갑자기 단어 시험 보다가 선생님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고용하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 두 번째 뜻 써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정도 학생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 본인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시험지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읽다가 되게 재밌어서 가지고 온 이야기인데요. 개구리 3마리의 결심 파트인데 읽어볼게요.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강에 중간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 단호하게 외쳤다. 너무 더워. 나 물속으로 뛰어들 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 이해되시죠? 지금 상황이.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원래 3마리가 있었고 한 마리가 뛰어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이제 3마리죠. 아시겠지만 뛰어들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것과 실제로 뛰어드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체중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결심을 하는 건 쉽지만 그걸 실천해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헬스장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이제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통과하면 이 명단에 뜨진 않고요. 단어 시험이 이제 재시험이 걸렸으면 재시험 언제 볼 거다라는 그 일정들을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달력 모양으로 나와요. 특정 요일에다가 학생들이 누가 와야 되는 리스트가 쫙 이렇게 뜨고요. 재시험을 보고 통과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고 아이가 요일을 변경한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아이가 안 왔어요. 재시험 안 왔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누구누구 학생 재시험 안 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아이가 단어 시험을 안 와가지고 놓쳐가지고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누구누가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라고 째깍째깍 보내는 순간 이제 가정불화가 생기고요. 가정불화가 생기면 이제 아이가 나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번은 이제 지켜봅니다. 한두 번은 지켜보고 최대한 저희 선에서 선생님이랑 학생 선에서 이제 조율을 해서 단어 시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 그다음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같이 협력을 하든 아니면은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단어를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그런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2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학습관을 되게 많이 지도하는 편이에요. 성경학원에 다니면 단어를 공부할 때 제 학생들한테 그 성경학원 들어온 웰컴 키트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이렇게 단어장이 있어요. 독해 수업하면서도 모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정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을 기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이제 써서 외우는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써서 외우는 이런 방식들도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수능 계속반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집이 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시험 보려고 막 1시간씩 오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물론 이제 아무나에게 온라인을 허용하진 않고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경우에, 집이 먼 경우에 온라인으로 재시험을 보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학습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구문입니다. 구문이 뭐냐면 문법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그린, 블루, 레드, 블랙 총 4권의 구문 교재가 난이도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거의 필살기처럼 이야기해요.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격이 이제 학생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격은 아니어서 바로 이 상담을 하다가 종이를 내밉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학생 중에서 저는 해석은 되는데 해석은 잘하는데 단어만 알면 해석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학생이 쓴 해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종인 흑인 영어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공동체가 보유한 이 연약한 대체 불가능한 종은 멸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한국어인데 이해되시나요?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문장이랑 한국어랑 비교해서 보면은 기가 막히게 또 해석은 맞게 했어요.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영어를 엄청 잘하는 학생을 불렀어요. 학생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주고 해석 한번 써볼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흑인 영어의 현 상태를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의 종으로 봐야만, 흑인 영어가 멸종위기구나.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사회가 담긴 이 연약하고 대체 불가능한 보관함,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역사와 사회가 담긴 이 연약하고 대체 불가능한 보관함, 흑인 영어가 멸종될 것으로 흑인 영어가 계속 멸종될 수 있다 이 얘기구나.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대부분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제로 해석을 잘하는 학생과 해석을 잘한다고 하지만 해석이 좀 부족한 학생의 이 갭이 있어요. 이 갭은 누군가가 봐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솔루션은 이거죠. 단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일단 구문 해석을 수업을 해줘야 되겠다. 제일 기초 교재인 그린에서부터 조금 길어지는 블루, 조금 더 길어지는 레드, 이제 이렇게 블랙까지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해석을 잘 하는지 아닌지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첨삭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첨삭이 꽤나 진심인 게 저희 수업 끝나면 학생들한테
한 10분 정도 얘들아 잠깐 지금부터 이제 구문 시험 보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손으로 해석을 쓰게 시켜요. 그럼 손으로 해석 쓰게 시킨 거를 저희가 강사들이 다 읽어보고요. 읽어본 다음에 해석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는 해석을 되게 잘하니까 독해 위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단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단어를 좀 채워야 되겠고 우리 아이는 직독직해는 잘하는데 좀 의역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독해 부분인데요. 독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수능 영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자극적인 타이틀들을 되게 많이 봐요. 빈순삽 4주 완성 이런 걸 보는데 빈순삽이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죠. 근데 4주에 완성이 될 수 있는지도 이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 그 모의고사 보고 나면 성적표를 보고 상담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빈칸 순서 삽입만 틀리지 않습니다. 주제 제목도 틀리고요. 듣기도 틀리고요. 어법어휘도 틀리고요. 요약도 틀리고요. 장문도 틀리는데 이게 뭔가 대치동에서는 마치 이제 어려운 유형인 빈순삽만 정복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유효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수능 계속반 상반기 커리큘럼은 종합영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합영어인 이유가 여러 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교재 안에 대입항 유형이 있고요. 주제 제목 문제, 그 다음에 빈칸 유형이 있고요. 순서 삽입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어법 어휘 유형도 책에 들어가 있고요. 요약 장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골고루 학습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냥 공부를 시키면 문제만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상담 요청하시면서 숙제는 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오히려 반문을 해요. 숙제를 잘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여쭤봐요. 왜냐면 똑같이 20문제 정도를 일주일에 과제로 주면 그 20문제를 30분에 해결하는 친구가 있고 1시간에 해결하는 친구가 있고 2시간, 4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초 그냥 답지 보고 뺏겨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 객관식이라는 시험이 참 무서운 게 이런 점인데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학생들이 얼마나 이걸 깊게 공부하는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숙제를 했다 안 했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더라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2학년이기 때문에 학습 습관을 잡기 위해서 교재에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형광펜을 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들을 필기를 다 손으로 직접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쓴 것들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조금만 더 장치를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통 그 내신 영어를 하다가 수능으로 돌아설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일 텐데 암기가 싫어요와 그다음 서술형이 싫어요 두 가지일 텐데 이제 피해서 도망온 곳에 낙원은 없다라고 해서 수능 계속반에 왔을 때 저희가 객관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정확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쓰는 것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했던 요소들을 퀴즈 형태로 당일 복습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부담을 가져가면서 기본기들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2학년 수능 계속반 커리큘럼은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능반을 올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내신이라는 시험은 이게 2달마다 피드백이 빡빡 들어오잖아요.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성적이 빡빡 들어오는데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년 수능 날까지 한 2년 정도 결과를 유예해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타이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번 본인들의 점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보지만 3월 모의고사는 보겠지만 6월은 서울시 거의 안 봐요. 그리고 9월 이렇게 하고 11월 보면은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되게 부족하다. 그러면 학원 다니면서 SK 원래고사
원래고사를 1년 동안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점수의 기복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이 강한지,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 이런 추세선들을 보면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방향을 계속 잡아줄 예정입니다. 잠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2학년과는 되게 다르게 완전 실전, 완전 고등학교 3학년한테 맞는 커리큘럼으로 세팅이 됩니다. 1년 로드맵은 위와 같고요. 그 다음 교재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동네에 아마 어학원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수능 영어 수업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개설이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1, 2학년이랑 같이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성경학원 같은 경우에는 종강날 제가 이제 아이들 수능 잘 보라고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 주면서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듯이 종강날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영어로 신뢰하면서 다녀주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종강까지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면 이렇게 1등급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연락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요즘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모두가 수능 영어 1등급이 목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2등급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거죠. 영어 86점으로 2등급 나와서 영어 덕에 논술 최저 맞췄어요. 원래는 4등급이었는데 2등급 되었어요. 이런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저희가 잘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성경학원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생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올해 서울대 의대 2명, 학생 한 명은 수시로 갔고 학생 한 명은 정시로 갔는데,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세대 의대, 연세대 치대,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 성대 의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의대, 가천대 의대, 어제 단대 약대도 이제 합격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자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강 후기 같은 것들,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